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공휴일에도 와주셨네요. 아유, 좋습니다. 네, 연방 하원 의장 케빈 맥카티 의장이 지난주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했습니다. 영김 의원, 미셸 박스텔 의원 뭐 다 같이 있었는데 왜 맥카티 의장이 이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보험회사 스테이트팜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주택 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했죠. 이 서부에서 산불이 너무 자주 빈발한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하지만 LA 타임스에서는 스테이트팜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 케빈 맥카티 연방 하원 의장이 왜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했을까요? 최근 오렌지 카운티에서 벌어진 주택 절도 사건들을 겨냥했습니다. 네. 칠레에서 입국한 도둑들이 위장복을 입고 집 근처에 풀같이 이제 숨어 있은 후 발코니를 통해서 침입한 후 네. 보석, 돈 및 기타 고가 상품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맥카시 의장은 이 도둑들이 잡혀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칠레 무비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칠레는 무비자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영김 미셸 스틸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2024년 접전 지역에서 사울 두 의원이죠. LA 타임스에서는 내년 하원 향방을 가릴 수 있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한테 공화당이 이민 통제 그리고 공공안전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경제적 문제를 유권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범죄 그리고 이민 메시지가 하지만 2022년 몇 공화당 후보의 접전 지역 승리를 가져다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의 지지를 높이는데 이 메시지가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이 LA 타임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2022년 선거에는 뭐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범죄, 이민 메시지가 공화당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치안 문제가 그렇죠. 치안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또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특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이니까 좀 효과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 미국에서 아주 정치 예측하는 분들 중에 한 명인 데이빗 왓서맨은 트럼프가 싫어도 이민과 치안 문제에서는 공화당에 투표할 수 있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공화당의 전략이라면서 당은 하원에 장악하기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 접전 지역구, 영킴 그리고 미셸 박스텔 연방의원이 있는 지역구가 있죠. 그런 지역구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도 이번에 맥카티 하원 의장과 함께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스피처 검사장은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인데요. 네. 이분은 이 칠레 정부가 미국한테 칠레 주민들이 전과 기록 제공을 거부한다면서 주택 절도에 기여한 범죄 조직 구성원 칠레에서 온 분들이죠. 이 기소가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스피처 검사장은 2022년 선거에서 자신의 치안에 강한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No LA인 OC 슬로건을 쓰면서 조지 가스콘 LA 카운티 검사장과는 달리 오렌지 카운티가 LA 카운티 같이 되지 않도록 범죄자를 처벌하고 기소하겠다는 메시지로 2022년 선거를 여유롭게 이겼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화당의 치안 문제 또 이민 통제 메시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먹힐까요? 미지수입니다. 이번 달에 발표한 캘리포니아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경제, 노숙자 문제, 주택 문제를 치안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노숙자 문제도 치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레먼트 맥케네 칼리지 정치학 교수 잭 피트니 씨는 지금 범죄 숫자만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최저치였지만 특정 범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메시지가 먹힐지에 대해서는 전체 추세보다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개별적인 범죄 사건들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피트니 교수는 또 오렌지 카운티 같은 교회, 서버브 지역은 이민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범죄 수치보다는 범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그 feeling이라고 하죠. 느낌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범죄 숫자만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최저치인데 특정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아시안 뭐 증오 범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절도도 있고 네. 뭐 와버리, 버글러리 그런 문제겠죠. 이 스피처 검사당은 주택 절도 혐의를 받은 몇몇을 아시안 증오 범죄로 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시안을 타겟한 범죄라는 것이죠. 이 검사당은 이것을 그 의원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공격적인 좀 방식이라고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UC 리버사이드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정치학을 연구하고 있는 카틱 와마크리션 씨는 스피처 검사당의 방식은 참신하다면서 이 전술이 성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범죄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복잡하고 범죄가 역사적 최저점 수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범죄, 치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사실 오렌지 카운티를 이렇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방문한 것이 사실 오렌지 카운티는 굉장히 좀 지금까지는 좀 보수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이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좀 민주당 쪽으로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다시 이 공화당 쪽으로 좀 끌어오기 위한 또 한 번의 그 정치적인 좀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렌지 카운티를 2020년에 크게 졌습니다. 한 5% 10% 정도로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20년 당시 영김 그리고 미셸 스테이 의원이 처음으로 당선이 됐죠. 공화당 의원들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졌는데도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당선이 됐는 건데 아무래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공화당에서 이제 치안 문제로 지지할 유권자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자들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공화당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LA 타임스에 나온 신문도 저 사진도 보니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바로 옆에 이저 미셸 스틸 의원 또 영김 의원이 같이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다음 재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번이 이제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 보험사로서는 상당히 큰 회사죠. 이 스테이트 팜. 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주택 손해보험 판매를 중단을 했는데 중단하기 직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2018년 17.8%였던 캘리포니아 시장 점유율은 지금 21.2%로 증가했고요. 10억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많은 보험사가 산불 위험 지역에 있는 주택 보유자한테는 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데 네. 스테이트팜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가주 소노마 카운티 산타로자 그 와인 컨트리 쪽이죠. 그 숲속에 살고 있는 웩스 프레이저 씨는 몇 년 동안 큰 보험사들이 자기 집을 보장하지 않았는데 작년 스테이트팜이 보험을 제공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트팜은 어떤 이유 때문에 판매 중단을 선언한 건가요? 그 보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 그 스테이트팜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죠. 예. 그런 여러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보험료 인상을 하려면은 주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 이 절차가 느릴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요청할 때 과거 산불로 일어난 손실만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기후 변화로 산불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거 손실만을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유들만이 사실은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흥미롭게 이 기사 봤는데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보험사들이 이 보험료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받아서 주식, 채권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뭐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세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죠. 401k 보면서 많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는데 네. 투자 수입이 낮아지면서 스테이트팜들 같은 보험사들이 수익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건설 비용 상승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건축 자재 그리고 인건비 가격이 급등했고
예전엔 25만 불로 집 재건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35만 불 이상이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더해서 스테이트팜이 현금 보유를 잘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놀란 예. 게 그 스테이트팜이 캘리포니아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5년 전 15억 달러의 보험료를 받았다면 지금은 25억 달러 보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회사는 은행같이 재난 발생 시 돈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예. 이 만약 스테이트팜이 13억 7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주 정부한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보고를 보면은 19억 8천만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3억 7천만 달러보다는 훨씬 높지만 네. 2021년이 23억 달러에 비하면 급감한 것입니다. 네. 10% 이상 급감한 것이죠. 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주식시장 등으로 인해서 손실들이 발생하고 기타 금융 요인이 발생하면 스테이트팜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 능력 이상으로 사업을 빨리 성장시킨 게 결국 이 상황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아하. 그럼 앞으로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주의원들은 그 지난주 수요일 보험사들이 보험 가격 책정할 때 과거만이 아닌 미래의 산불 피해를 예측하는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여전히 보험사들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소비자 단체 중 하나인 컨슈머 워치독 설립자 하위 모젠필드는 이 문제는 업계의 탐욕과 관련이 있다면서 보험료 인상을 막는 그 주민 발의안 103 그 몇십 년 전에 통과된 주민 발의안인데요. 이것을 피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원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론 회사에서 주택 보험이 없으면은 론 안 줘요. 그럼요. 그러면 네. 어떻게 그럼 주택을 구입합니까? 그러니까요. 전부 캐시를 내고 지금 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주택값이 지금 어떻게 또 앞으로 변하게 될지 이게 또 걱정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 위험 지역에는 따로의 보험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이 수요를 좀 하는 그 보험이 따로 있긴 있는데 이 기사에서 나오겠지만 그 플로리다를 보면은 100만 명 이상이 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이 그 보험 회사만이 아니고 텍스페어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비용을 줘서 그 보험을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캘리포니아도 플로리다 같이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우리 주민들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이런 보험비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모든 보험료를 나눠서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위험도 네, 그렇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